얘기가 많긴 한데 어, 내일 아침에 할 내용은 좀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꼭 다 해버리고 뭐 대강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 자, 어제 그 금요일 날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게 되면 핵심이 예상이 또 틀렸다. 그죠? 미국 시장의 예상치 수치가 또 틀렸다. 음? 고용 보고서와 관련돼서 신규 고용, 그죠? 그러니까 미국 수치도 참 통계도 참 경제 수치 통계가 참 어려운 거 봐,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죠?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경제 지표들이 계속 우호적으로 나오면 어, 그지? 개별 종목들, 그지? 개별 종목들 거기에 이 금리와 연관성이 높은, 그죠?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뭐 코스닥 쪽, 거기에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나 플랫폼, 뭐 인터넷 이런 쪽이 상승을 한다고. 그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금리가 지금 긴축 상황이 큰 상황에서, 그죠? 그 고긴축의 강도를 이겨내서 수익성을 계속 담보해낼 수 있는 기업은, 그죠? 빅테크 기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렇게 아마존 이렇게 큰 기업들이 강한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쪽은 현금 창출 능력이 세고 현금 보유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중소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우리도 만약 IMF 때, 그죠? IMF 때 보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죠? 금리도 높으니까 이자도 높게 받고. 다만 이제 중산층 이하, 그죠? 중산층과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물론 조그만 기업들도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섹터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 마진을 많이 내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이제 일반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 시장에서 사실 지난주 초반에 그 지지난주에 빌면님 안녕하세요. 예. PC 물가 양호했고 ISM 제조업 지수 부진했고 구인 구직 부진했고 뭐 이런 흐름들로 보면 고용이 비농업 고용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8만 5천 명 정도 신규 고용이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27만 2천 개 증가한 흐름. 그죠?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0.4%나 오르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려스러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뭐에 이 빅테크 기업들은 괜찮았는데, 그죠? 여기 이 개별 종목들, 그죠? 개별 종목들 러셀 200 이쪽 종목 부분들은 뭐 약세 빨간 라인이 많잖아. 그죠? 조그만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빨간 애들인 게 많은 게 좀 상대적으로 큰 기업보다 약세를 많이 보인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어요. 자, 이제 그런데 실업률은 반대로 3.9%에서 4.0%로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왜? 비농업 고용은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실업률은 올라가지? 예, 주식회사님 안녕하세요. 예, 주식회사님도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 그죠?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용이 증가했다는데 실업률은 왜 3.9%에서 4%로 올라가나? JKK님, 카이엠님, 한계평균님, 왜 그럴까요? 하늘바람별씨님, 필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또 1시간 훌쩍 넘어가는데, 빨리빨리 그냥 제가 혼자 다 이야기해요. 묻지 말고. 근데 제가 혼자 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2, 3일 있으면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죠? 몇 번을 보이더라도 기억을 잘 안 하시더라고. 질문하고 답하면 기억이 좀 오래 남는데.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면 고용지표와 관련된 건, 그지? 이 공공기관에서 이 통계를 잡잖아. 그죠? 반면에 실업률은 가계를 조사를 하는 거라고. 가계. 가계 설문조사를 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느 수치가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여러분들? 응? 고용이 분명히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계 조사를 해보니까 실업률은 늘어나. 그죠? 이건 궁극적으로 가면 가계 조사가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용 데이터는 신규 고용이 증가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 가계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지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그죠? 신규 고용이 18만 5천 명을 예상을 했는데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흐름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그죠? 진위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갔어요. 물론 채권 금리, 그죠? 10년물 채권 금리는 뭐예요? 2년물도 마찬가지고 큰 폭으로 올리면서 10년물 금리가 같은 경우엔 4.43%까지 올랐으니까 그래 보니 이전에 4.7%, 4.8% 올랐던 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얘기한 게 지금은 미국 시장이 세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 이 장세를 예상을 했는데 원체 주중에 나온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7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세게 이번 주 우리 시장에도 일부 반영이 됐던 거지. 그래서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반등 세기도 셌고, 그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 쪽에 차트가 양호한 쪽 라인 부분이 좀 셌고, 그죠? 상대적으로 주 후반에 셌었던 부분도 그런 요인들이 일정 정도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혼조 흐름 부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시장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지나치게 받았었던 그런 섹터 부분들은 주초 눌림을 좀 줄 거고, 그죠? 반대로 실적이 양호한 쪽 라인에 조정을 받은 쪽 라인은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번 주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부분은 뭐냐? 이건 이제 몇 가지 봐야지. 자, 일단 월요일 날 중국, 홍콩, 대만, 호주가 휴장해. 아시아 증시 중요한 시장은 다 휴장이네, 그죠? 거기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이제 10일에서 1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주 주간에. 그리고 11일 화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수요일 날 한국의 실업률, 중국의 CPI, 그리고 미국의 CPI 12일 날 발표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FOMC 회의, 요 이제 12일서부터 우리나라는 결과가 이제 13일 아침에 나오는 거고, 그죠? FOMC 회의 결과가, 그죠? 그리고 미국의 PPI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적으로 중요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했잖아, 그죠? 기억나시지? 요거 여기 지금 표에 있나? 어디 갔나? 요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 보면 한미반도체, LNF, 코스모시스 소재 이렇게 가지고 6종목, 그죠?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에 실리콘2, VT, 가온칩스, 기가비스 칩셋입니다. 이런 쪽 라인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 주 라인까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수급적으로도 2차 전지도 LNF나 코스모시스소재나 이런 쪽 라인이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이 1,000억 이상치 들어오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급적인 흐름, 실리콘트는 한 369억,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더 치고 올라간다면 이번 주에 더 올라가는 타이밍이 한번 매도했다가 나오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고, 이젠 실리콘트도 지난 금요일에는 6만 원까지, 그죠?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 6만 원. 야, 한 달 전에 12,000원, 11,000원이었었는데, 그죠? 한 달이 2달 전이구나. 그죠? 근데 6만 원 리포트까지 나와버렸어, 지금.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급 이슈와 맞물리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요 날마다 또 당일마다 아침에 이야기를 하니까 대략 이번 주에는 꽤 많다, 그죠? 중요한 게, 그죠?
미국의 CPI하고 PPI 발표를 하고 거기에 FOMC에 해야 하는데 이건 FOMC에는 뭐 당연히 동결인 거고 그리고 CPI도 고용이 좋게 나왔으니까 그죠? CPI도 높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 전혀. 아셨죠? 왜냐하면 지금 중고차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2자릿수 이상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또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휘발유 가격도 뭐 최저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CPI가 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난달 3.4% 그죠? 요번 예상도 3.4%인데 이 3.4% 이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좋게 나왔다 해서 더 금리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애플 이 개발자 회의 요 부분과 관련돼서 애플에 대한 근데 이런 건 이제 이미 일정 정도 시장에 반영됐지. 그래서 LG 노텍이 주장창 떨어지다가 할인하면 중국에서 할인하면서 5월달에 이 애플 아이폰이 좀 더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고 그래서 일정 정도 영향은 이미 선방영됐다라고 보는데 애플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애플은 지금 이전 고점까지 다 왔잖아. 그죠? 어느새. 그죠? 중국과 관련돼서 무진장 내려왔다가 165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전 최고가 근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애플 요것에 대한 기대감이 진행되면서 올라온 거지. 미국 시장에서 애플 걱정하지 말라는 건 원체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AI와 연관돼서 애플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 부분에 이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할 텐데 그죠? 일정 정도는 이미 주가에 영향을 받은 상태라고는 보는데 지금 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런 주가를 왜 보냐면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2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고점 근처에서 이런 모습이라는 건 결국 정고점을 한번 뚫는다는 모습이거든.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지수가 쉽게 내려올 일이 없고, 그죠? 지금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해서 액면 분할이라는 재료까지 끌고 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추세 라인에서 이제 상단에 막혔는데, 그죠? 여기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1100불이 갭 들어왔던 부분은 쉽게 안 깰 거고, 거기에 1등 기업인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니까 쉽게 내려올 것 같지가 않고. 그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아마존까지. 그죠? 아마존도 지금 차트 모양으로는 쉽게 이건 안 내려오는 모양이라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옆에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 20까지 나왔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실적 라인까지는 다소 횡보 조정 가능성이 있어도 그죠? 애플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보면 미국 시장 쉽게 내려오진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세게 받지 않는 그런 형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거 지난번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애플과 관련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돼. 그 사안마다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이후에 선거 그죠? 의회 선거가 있다. 요런 얘기. 거기에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 일본은행의 정책 K 요 부분도 열려. 아셨죠? 그 부분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게 FOMC 회의, CPI, PPI 그리고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시작. 그죠? 거기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 그죠?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 그지? 근데 요 정기 코스피 200, 코스피 150 정기 변경은 14일 날 하지만 그 리밸런싱은 13일. 그러니까 12, 13일 날 아까 이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쪽 종목 부분들은 수요일, 목요일쯤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눌림목 조정 라인 부분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때 다시 사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항상 그런 이슈가 들어올 때가 막바지 수급이 몰리고 그리고 나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뉴스가 있었어. 그죠? 주말 이제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에 그죠? 그 중요한 부분에 일단 금요일 날에 에코프로 머티가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요런 소식 요것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줬잖아요. 요건 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 그죠? 10분의 1로, 그러니까 10분의 1로 분할을 하면 개인들이 접근성이 좋잖아. 그지? 그래서 10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원 하던 게 뭡니까? 10만 원 하던 게 만 원. 이러면 매매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주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가 되면 시세는 그렇게 세게 나지는 않지. 그러니까 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단기 시세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튀르키예가 수입 중국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제? 요게 이제 다음 달에 EU가 이미 미국은 관세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발표했잖아. 다 그죠? 50% 100%씩. 그죠? 거기에 이제 튀르키예가 수입 중국 차량에 40% 추가 관세한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EU도 7월 달에 또 이 정도 이상의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금요일 날 소폭 약세를 보였어. 요거 때문에 그래. 테슬라 8대 주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머스크 $560 보수 지급한대. 이제 테슬라는 노이즈가 좀 있다. 아셨죠? 그런 테슬라하고 2차전지 지금 반등하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의미가 틀린 거고. 자, 근데 2차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 그죠? 새만금 2차전지 사업 먹구름. 그래서 LG하고 하이코발트, SK와 온하고의 합작사 추진 사실상 중단됐다. 그죠? 미국 FOC 중국 기업 지분 25%로 규정. 요거 때문에 지금 이 거린메이하고 SK온하고 그리고 중국 화이코발트하고 LG하고 그죠? 이 정부채 합작한다는 거 사실은 5월 말까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답이 없어. 그죠? 이게 이제 지분율 문제로. 왜냐면 25% 중국 기업이 2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IRA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야? 포스코 피처엠은 뭐예요? 중국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했지. 그죠? 5월 31일 날. 그죠? 그거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하다가 이런 이제 노이즈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미국 ESS 시장에서도 퇴출 전망이다. 이 뉴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셔. 이런 걸 이제 다 감안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그죠? 지금 ESS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긴 하지만 84기가와트시 규모로 전체 시장 점유율로 45%를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이 북미, 유럽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데 중국은 전부 다 중국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SK가 금요일날 급등한 부분 이유,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 예정 그와 관련되는 아까 이야기한 거고, 거기다가 7월부터 미국 부품 50%를 적용을 한다. 이게 한국 충전기도 지금 이제 난제에 쌓였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제 미국 부품 55%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55%를 미국 부품을 사용하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품이 또 미국 부품이 또 이 제품에 안 맞는 걸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원가가 상승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요 부분 기아 EV3가 지금 생각보다 엄청난 예약 판매, 그죠? 인기를 끌고 있다. 그죠? 가성비가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거기에다가 미국 의회가 중국의 CATL 배터리 금수 추진을 한다. CATL하니까, 중국 CATL하니까 그거 생각나죠? 예전에 고션 배터리, 그죠? 고션 배터리하고 포드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그 뉴스 나면서 2000년지가 박살나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은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쪽이야.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아니, 바이든 민주당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공히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도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누가 되든 그쪽 라인 부분은 계속해서
뭐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견제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2차 전지하고 뭐 화장품 쪽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끝내려고 그래. 아셨죠? 자, 이제 금요일 날 그 이전에 지난 주 내내 이제 요런 얘기를 했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바라볼 건 미국밖에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감소했다. 그죠? 그런데 미국 판매량이 테슬라하고 GM을 제외한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5월달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GM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증가하고 있다 막 해서 너무 이제 지난주에 반등하니까 이번 주에 또 막 이렇게 더 반등 세게 하고 하는 걸 좀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눌림을 예상을 해야 돼. 왜냐면 사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신저점이 2차 전지 섹터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GM의 볼트 단종 그런데 지금 캐딜락 리릭하고 그리고 캐딜락 리릭이 출시가 되면서 80% 5월 달에 성장을 하고 일본 기업들은 뭐 200% 성장하는 기업까지 나올 정도로 그거는 자료 지난번 자료에 다 보셨잖아. 그지? 그거 보시면 각 개별 기업 뭐 테슬라나 리비안 이쪽을 제외하고는 5월 달에 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조금 안 좋은 건 왜 그렇게 증가를 했냐. 사실 기아 EV6도 미국에서 요건 이제 수치를 한번 보면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어디야? 판매량 꾸준히 보면 5월 달에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사실 여기인데 그지? 도요타가 203%, 기아가 127% 증가하면서 7,197대. 그죠? GM이 8,414대. 80% 증가하고 이게 이제 5월 달이라고. 5월 달. 그지? 아까 본 건 왼쪽 그 그래프는 1월에서 3월 달까지의 1사분기인 거고 5월 달에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 중에 사실 GM은 리릭과 쉐보레 여기에 제조사 인센티브로 한 5,000불에서 10,000불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아 EV6도 인센티브를 한 7,500불에서 8,000불까지 그러니까 보조금을 조금씩 줬다는 얘기지. 차를 많이 팔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인센티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파란 저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없애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건지,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지급 효과에 의한, 증가, 요런, 뭐, 여하튼 증가하면 좋은 건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판매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 배터리도 뭐 전체적으로는 중국 부분에 조금 밀리고 있긴 해도 1월에서 4월 달까지로 봐도 22%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전기차 8종이 쏟아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5월 달에 그 에퀴녹스 그죠? 에퀴녹스 EV 출시. 그죠? 거기에 이제 기아 EV3는 여기는 4천만 원대로 예상을 했는데 3천만 원 초반에서 후반 요 사이에서 신규 라인업 순차 출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점. 그런데 이제 SK증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며칠 전에 나온 리포트에서 GM은 2024년에 얼티엄 EV를 20만 대에서 30만 대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 뭐 작년 연말 연초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GM은 전기차 판매에 진심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판매한 양이 너무 적어서 남은 7개월 동안 엄청나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좀 매우 부정적으로 글을 써놨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가 그죠? 그런 게 이제 꼭 20만 대, 30만 대를 팔아야 타는 걸로 지금 주가가 움직였냐고. 그게 아니고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가 계속 안 팔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주가가 내려온 거라고. 꼭 올해 20만 대, 30만 대를 판매하지 못해도, 그죠? 이 캐딜락 리릭이나, 그리고 에퀴녹스나, 이렇게 올해, 신차종이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 성장률을 보여주면, 그게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꼭, 20만 대를 달성하고 30만 대를 달성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봐. 여튼 뭐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리튬 가격에서 보듯이 지금 물량은 일정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가격과 수익성, 이 원자재 가격 이게 이제 그 크게 반등하지 못하면서 2, 4분기까지는 가격과 수익성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만족치 못한 그런 흐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미 주가에 일정 정도 녹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자동차 그 이전에는 그죠? 완성차들이 배터리 업체들에게 먼저 그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물량을 확보할 정도로 배터리사가 갑이었고 또 소재사가 갑이었다면 지금은 그죠? 갑과 을의 관계가 좀 바뀐 상황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쫓아가서 매수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일단 신저점을 내면서 외바닥에서 들어온 3일 연속 반등, 그거는 3일 연속 반등이 세게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나름대로 저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바닥이지만. 그래서 이번 주 라인에 조정을 보여도 그죠? 크게 보일 부분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